있던 애국심도 사라지는 국가유공자의 현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국가유공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6월 7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80대 A씨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참기름, 참치통조림, 젓갈 등 8만원 정도의 반찬거리를 훔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마트 사장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CCTV를 통해 수사한 결과 범인을 A씨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알아내 검거했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한 게 없지만 문제는 A씨가 6.25 전쟁 참전 용사라는 거였죠. 1953년 전쟁 마지막 해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후 바다에서 선원 생활을 30여 년가량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자녀들도 다 독립하고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나자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가 안 좋은 A씨는 미역국을 끓여 먹는데 참기름이 필요했고 반찬이나 젓갈을 주로 훔쳤으며 절도 전과는 없었죠. 이에 경찰은 A씨가 국가유공자라는 점과 사건이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즉결 심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얼마였길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A씨가 정부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광복 후 한반도에는 냉전의 영향으로 남북의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한 거였죠. 이에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역전되던 전황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 상태에 머물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나는데요. 3년 남짓한 전쟁에서 발생한 국군의 인명피해는 사망, 부상, 실종 포함 총 98만 7천여 명으로 평화를 위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참전 유공자는 약 22만 8,932명으로 평균 연령은 6.25가 92세, 월남전이 72세인데요. 상위 군경 유공자의 경우 등급별 보상금, 전상 수당이 월 9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유족보상금 월 58에서 2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유족보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월 58에서 210만 원으로 널뛰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좀 복잡합니다. 지난 6월 28일 국가보훈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의 전국 평균은 월 9만 2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전수당은 6.25나 월남전 참전용사 중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거나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전수당을 받는 거죠. 국가보훈부는 일률적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지만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기 수당을 지급하는 바람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자체의 수당 지급 근거 및 금액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하지만 반론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수당의 전국 평준화를 위해 국가가 추가 지급에 나서면 사실상 국가 수당 인상 효과를 가져와 여타 급여금과 수당의 인상 요구를 촉발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쪽만 더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전국 평균치를 고려해 차이를 줄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71세의 전 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한쪽 청력을 잃고 상위 군경 2급을 판정받았는데요. 전 씨는 여러 전투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겨우 살아 돌아왔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 군경의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얻게 된 불구의 장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러한 상위 보상금을 개인이 소득으로 잡아 기초연금을 안 주는 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나? 이런 현실에 더해 분노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달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주어집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가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가 270만 원 이하인데요. 안산시의 설명에 따르면 별다른 수입과 보유한 주택 자산이 없는 조두순 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는 어떨까요? 국가유공자는 공적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33
804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받는데요. 그러나 보훈급여금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과 함께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러니까 공적이 크거나 부상의 정도가 심해 보훈급여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인 78세의 최 씨는 상위공경 6급에 해당해 매달 175만원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은 조두순보다 6만원 적게 받고 있죠. 최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한 이들이 범죄자도 받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행 중 다행히도 국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2020년 6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을 걸로 유명한 미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적지에 남겨두지 않고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6.25 전쟁 때 탄약과 포탄을 실어 나른 아침 해라는 군마마저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데려가 보살피고 기념비까지 세웠죠. 그리고 미국은 전체 예산의 3.7%를 보훈 예산으로 소요하고 있는데요. 그런 보훈 예산은 PTSD 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들이 장애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훈이란 말의 뜻을 아시나요? 보훈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이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호국 영웅이라는 칭호와 달리 공훈에 대한 보상은 이등병의 월급과 비교되는 게 실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지만 돌아오는 건 가난의 대물림과 가정이 무너지는 일뿐이었습니다. 학업을 할 시기에 전장에 나가 다치기까지 하면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한 채 평생 열악한 현실에 시달리는데요.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 대상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육군 2기갑여단 설악대대 노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겨울 야산에서 낙엽을 이불 삼아 누워 계셨던 6.25 참전 전사자의 유해를 보고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배들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순간도 그때입니다. 2012년 처음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팀장을 맡았던 노상사는 그때의 일을 회고했죠. 그렇게 2016년부터 봉사를 시작한 노상사는 열악한 참전 유공자들의 현실에 놀랐습니다. 노상사는 겨울철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기 위해 참전용사를 찾아갔는데 벽에 틈이 있어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도움을 청했죠. 참전용사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은 노상사는 이틀 후 재료를 다 구해 방문하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참전용사는 급환으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노상사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노상사는 그동안 모은 500만 원으로 참전 용사들에게 쌀 1000kg과 라면 52박스를 기부하기도 했죠. 전역 후에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노상사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늘 군인으로서 나아가 국민으로서 의무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백진삼 3기력이란 건데요. 잠깐, 아무리 숙제라도 여기서 광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요? 건강도 챙기고 국가유공자도 도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된 산삼이 아닌 100년 된 산삼 어떠신가요? 100년 된 산삼이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100년 된 산삼은 희소성이 높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거래되곤 하는데요. 백진삼이란 제품은 산삼의 인생에 30년을 바친 안원식 박사의 산삼 복제 기술로 100년 된 진짜 산삼을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된 제품입니다. 이런 백진삼은 매출 일부분을 6.25 참전 유공자회에 기부하기로 한 만큼 이번 기회에 건강도 챙기고 국가 유공자도 돕는 일석이조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에도 국가 유공자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들은 주로 고령이며 몸이 불편하고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 대상자와는 달리 의견을 표출하는 데 소극적이라 보훈 대상자들의 입장이 간과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훈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부로부터 받는 것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국가 유공자만을 위해 정부 예산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인 만큼 근로소득을 올리기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런 국가 유공자들의 주 소득원은 자녀들로부터 받는 돈이지만 그 비율마저도 절반에 못 미칩니다. 게다가 국가 유공자는 1인 가구가 많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또한 시급하죠. 연탄이나 밑반찬 지원 같은 행사도 좋지만 고독사 예방
이번과 같은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머리로 알아도 행동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교육은 100년대계, 문화는 1000년대계, 보훈은 만년대계입니다. 보훈은 단순 복지의 차원을 넘어 내가 아닌 남과 공동체를 위한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왜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웠을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국가 유공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